우리 군을 예.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야 한다. 예.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 이게 많은 국방 전문가들이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우리에 대한 위협이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가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과학군 기술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이 금년도에 25만 명의 20세 인구가 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15년 후에는 18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네. 지금 국방개혁 안에서 얘기한 50만 병력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이 국방의 결선을 어떻게 메꿀 거냐. 네. 과학군 기술군으로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해 왔고 그것을 일부 받아들여서 2014년에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라는 것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뜻은 좋은데 네. 미흡해요. 네. 왜냐하면 대학 졸업사 중에서 유능한 인력을 데려다가 ADD의 그 연구 보조원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 현재 많은 대체 복무하고 똑같이 뭐가 다를 바 있냐.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탈피오드 시스템을 연구해서 우리 군의 과학기술에 깊이 천착되어 있는, 깊이 무장되어 있는 이런 장교들을 양성해서 군의 핵심 동량으로 키워서 이들 중에 최고 지휘관도 나오고 장성도 많이 나와서 군에 관한 모든 예산이라든가 국방개혁안이라든가 이런 전략 결정에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와야 과학군 기술군이 완성될 거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법안을 입법했고요. 제가 교육부총리 때 이스라엘을 가서 탈피오드를 직접 가서 보고 와이즈만 연구소도 가서 봤습니다. 네. 그때도 제 혼자 간 게 아니라 국방부의 인력과 관련된 책임 장교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우리 군에 좀 도입하도록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올 3월에도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가서 이스라엘에서 탈피오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봤더니 참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주요 벤처기업의 80%가 탈피오드 출신이고 네. 그중에 나스닥에 상장한 100여 개가 거의 90%가 전부 탈피오드 출신들이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 입국을 하고 나라의 경제와 국력을 키워나가서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한 30명 정도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진로가 다 결정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그저 군 의무 복무 기간만 지나면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군의 과학과 기술화에는 별 기여를 못한다. 네. 그래서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서 북이 증가하고 있는 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최고의 엘리트, 전국의 과학고나 또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이공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많이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 30명 정도 뽑아서 이거를 카이스트에 입교시켜서 군사과학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시키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12주 기간 동안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사관학교에서 받게 하면 졸업할 때는 두 카이스트와 사관학교로부터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대학 이제 사관학교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보고 과학기술 사관학교를 가는 게 내 적성에 맞겠다 판단하면 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실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추가적인 예산이 별로 안 듭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카이스트 건물이나 기존의 사관학교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카이스트의 교수 요원, 그리고 사관학교의 몇몇 교수 요원만 더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적은 예산 투입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과학기술 정예, 그런 동량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이죠. 10여 년 전부터 제가 이 주장을 반복해서 해오고, 또 그동안 국방부에다가 기존의 이 과학기술 사관제도 운영이 좀 미흡하니 이거를 대폭 좀 개선해달라는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국방부도 이 문제를 오래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방부가 제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카이스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위부와 카이스트, 국방부, 교육부, 모든 관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현재 제 법안을 낸 것과 같은 그런 안으로 최종 성안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낸 법안대로 이제 카이스트와 육사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학기술 사관제도를 만들면 그 다음에 바로 강화해야 할 것이 과학기술 분야의 부사관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많이 응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인구절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50만은커녕 30만도 말씀처럼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군은 소수 정예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군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과학군 기술인으로서의 정예 요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징병제를 자꾸 줄이고 모병제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는, 그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병장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것은 앞으로 징병제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병제에 좋은 자원이 오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사관과 초급장교들의 처우 개선을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을 발의하면서 의원들에게, 국방위원들에게 같이 대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당장 단기적인 정치권의 이 유불리에 따라서 숫자가 많은 병장들 봉급 먼저 올려주자, 이런 발상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는 부사관과 초급장교다. 그래야 우수한 자원이 군으로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결국 군에서 조직적인 또 과학기술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과학 기술 입국의 핵심 동향이 되지 않겠냐. 그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큰 방향이 이런 게 맞춰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긴 기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전의 전장 환경이 전혀 바뀌고 있거든요. 핵과 미사일, 드론, 그다음에 무인 정찰기, 통신 정보의 교란, 뭐 이런 것들이 중심 전략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육군보다는 해군, 공군의 전력의 증강이 더 중시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이 과학군화, 기술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군은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과의 싸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병력이 중동이 한 2배 많아도 이스라엘이 지지 않는 이유가 과학과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이 주장하는 비대칭 전력에서 자기들이 앞섰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군의 역량을 만들어내면 우리 안보, 우리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들은 것은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을 두고 있죠, 이스라엘이. 의무 복무를 마친 다음에 군에 잔류하고 남는 그런
정예 요원도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에. 네. 그런데 이제 사회로 나가는 사람도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요, 제대하고. 근데 사회로 나갈 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1년 동안은 본인이 원하면 세계 일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준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주로 미국에 가서 미국의 금융과 정치와 언론과 과학기술 네. 분야에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 속에 돌아가서 네트워크를 맺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1년간의 지원을 해주면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해서 창업을 하거나 하면 손쉽게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 그리고 나스닥 같은데 이제 상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가에서도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의 경쟁은 세계 초일류 국가와의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G7에 들어가려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이런 나라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랜 축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모든 인프라 면에서. 근데 이걸 뛰어넘으려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차피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걸 잃으면 모든 걸 놓치니까. 그러면 그 북한의 위협에 확실히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이 과학구나 기술구나 이 전략을 국가 경영과 결합시키자. 그래서 군도 과학구나 기술화를 빨리 이루어내고 거기서 이제 양성된 인력들이 이스라엘처럼 우리 경제도 우리 정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소위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에서 세계 탑3, 탑5가 되는 길. 그러면 안보도 경제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런 길을 가도록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도 언론계에서도 모두 힘을 모아서 그 방향을 좀 주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